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지은이, 나가오 가즈히로. 20년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생활습관병, 류머티즘 관절염, 감기 등 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 걷기라는 것을 발견하여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니 해도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고행하듯 걷기를 추천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모쪼록 걷기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1. 식습관과 걷기만으로 완치된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한다. 최근에는 밥이나 빵 등의 탄수화물 식품과 단 것을 멀리하는 당질 제한식이 주목받는 추세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된다. 분명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살이 빠지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비만 체형이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높은 사람은 체중만 조절해도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다.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 2. 항치매제부터 끊어라. 항치매제라고 불리는 약은 현재 4종류인데 모두 치매를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치료약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일 뿐이다. 복용자의 30에서 40%만 효과를 보았다는 해외 자료도 있다. 의학적 근거가 밝혀진 치매 예방법은 바로 걷기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며 걷기다. 아이치현에 위치한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연구로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이 확인돼 치매가 시작되었다고 판정된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1년간 매일 1시간 동안 50에서 3씩 뺄셈을 하며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했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걸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고 기억력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맞대고 걸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도 촉진된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릴 만큼 안도감, 행복감, 신뢰감 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치매 환자일수록 누군가가 곁을 지키며 자유롭게 걷도록 도와야 한다. 함께하는 산책은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 집에서 환자를 돌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회복될 기약 없이 불안한 앞날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간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성실하게 간호에 임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쌓아두기 쉬운데 환자와 함께 산책을 하면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샘솟을 것이다. 3.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자외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걷는 정도의 적절한 운동이 효과적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걷자. 걸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를 감당할 체력이 생긴다. 4.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위장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등의 적절한 식품을 섭취하고 걷기를 병행해 자율신경을 조절해야 한다. 걸으면 장내 환경이 좋아진다. 장이 변하면 뇌 내 호르몬 균형도 바로잡힌다. 5. 내성 없는 완벽한 항우울제, 걷기. 우울증도 최근 들어 환자 수가 급증한 질환이다. 우울증은 걸으면 개선된다. 우울증이란 뇌내의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한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항우울제의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 방법으로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6. 상쾌한 아침을 위한 30분 산책.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의 발병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시간은 수명과도 관련이 있어서 하루에 약 7시간을 자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아침형 생활이 가장 이상적이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의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 뒤 14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7. 통증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단 것을 가까이 하고 걷기를 멀리하면 섬유근통, 증후군, 편두통, 류머티즘,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공황장애와 같은 뇌 과민증이 발생한다. 걷기를 통해 뇌가 스트레스에 무뎌지면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낮아져 진통제를 덜 찾게 된다. 8. 감기도 피해가는 몸 만들기.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이 세상에 없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감기를 낫게 하지 않는다. 감기 때문에 발생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 치료제일 뿐이다. 올바른 감기 대처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계속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오르거나 콧물이 나는 증상은 몸이 자연 치유력을 발휘해 열심히 감기를 치료 중이라는 뜻이다. 열은 면역 세포들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며 설사나 콧물도 불필요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감기에 걸리면 면역 세포에게 치료를 맡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느긋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법이다. 둘째는 걷기다. 누구에게나 권하기는 어렵지만 감기 조짐이 느껴질수록 걷는 편이 좋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걷는 까닭은 무엇일까?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법은 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추천한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조금 내민다. 등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말고 곧게 편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선다. 장애나 치매가 있거나 다리와 허리가 약하더라도 걷기를 포기하지 말자. 지팡이 2개를 이용해 걷는 노르딕 워킹, 폴 워킹은 넘어질 위험이 적기 때문에 지팡이가 1개일 때보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바쁘더라도 짬을 내 걷다 보면 일과 공부의 효율이 오히려 올라간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돼 뇌내의 산소량이 증가하므로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뇌가 자극돼 신경세포가 늘어나면서 신경회로가 많아져 머리가 좋아진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걷기는 중요하다. 건강 장수란 마지막까지 걷는다는 뜻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잘 걸으면 신체 기관이 젊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 다른 사람에게 병수발을 시키기 싫다면 매일 걷자. 이 책을 쓰는 내내 걷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어서 걸으세요. 하고 독자 여러분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번 집필을 계기로 나도 부지런히 걸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단번에 100점을 채우기보다는 우선 60점짜리 생활을 목표로 노력하려 한다. 나와 함께할 여러분도 어깨에 힘을 빼고 딱 그 정도로만 실천하면 어떨까?